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매년 직접 저희 반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받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지금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맡았었고요.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저희 반 친구들은요. 원래 평상시에는 그렇게 조용한 반은 아닌데 독서할 때만큼은 정말 조용히 집중하는 친구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 좀 발꿈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책을 집중해서 잘 읽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저희 반 친구들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훌륭한지 좀 자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청소년 책을 꽤 읽기도 하고 또 추천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아는 책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 친구들이 이번에 추천해준 책 중에서 제가 읽지 않은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저도 방학 때 좀 재밌게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산이가 추천한 책인데요. 정설아 작가님의 황금깃털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읽지 않은 책인데요. 소개를 보니까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소설이다. 아무리 바꾸고 싶고 힘든 과거였더라도 결국엔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한다. 추천하는 이유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황금깃털이라는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한 고학년 학생이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 것 같고요. 평점도 높더라고요. 방금 저희 반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어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친구가 이제 황금깃털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누구나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과거를 만약에 나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내용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책이고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은요. 수영이가 추천한 책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저도 이거 아직 읽지 않은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요. 무라세 다케시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그 일본풍의 그런 수채화풍의 표지가 굉장히 예쁜 책이고요. 저희 반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샘을 자극한다.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지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소중함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슬픈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도 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평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고 일본의 판타지 분야의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전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외국 소설 분야 1위. 제가 몰랐네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기차역이라니 일본풍의 이런 판타지 내용들이 좀 다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비니가 추천한 책입니다. 미안해 스이카. 이것도 역시 일본 소설인 것 같고요. 다산책방 청소년 문학 안에 들어있는 책인데요. 역시 그 일본풍의 예쁜 그림이 표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비니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눈물 표시를 많이 해줬거든요.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재미있고 스릴 있는 한 번 읽을 때 다 읽히는 대박인 책이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다비니가 이 책 재미있게 읽었구나. 다비니가 이렇게 슬픈 책을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면서 너무 귀엽기도 한데요. 미안해 스이카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너무도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울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14살 소녀의 절절한 고백이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망가뜨리려 해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한 한 소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어렸을 때 직접 겪은 일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이가 추천한 책인데요. 이카보그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왜 몰랐을까요? 우진이가 이 책 진짜 인기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해줬는데요. 이거 롤링이 쓴 책이네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리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써준 책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은 10여 년 전 잠자리에 든 자녀들을 위해 쓴 이야기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선사하기로 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거 꼭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해리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 책은 어떤 내용일지, 또 잠자리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진이가 이거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저도 방학 때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전을 소개해준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태연이는 멋진 신세계를 추천해줬는데요. 저도 이거 정말 강추하는 고전입니다. 이유는 고전 소설임에도 디스토피아 책인데 일부는 현실로 된 것들이 좀 신기하고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도 이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와 더불어서 최고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꽤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요. 1984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밝은데 사실 내용은 좀 암울하기는 합니다.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사회와 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또 재미있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서 저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호진이는 양철북을 추천해줬어요. 저는 이 책 아직 안 읽었는데 사실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야기 안과 밖 모든 면에서 읽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이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책이고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읽으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직 엄두를 안 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판으로 나왔으니까 좀 짧은 이야기로는 학생들도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호진이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완역본으로 방학 때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천이도 고전을 추천해줬는데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추천해줬습니다. 이거 설마 완역본으로 읽은 건 아니겠지? 제가 언젠가 돈키호테를 완역본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중세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설이며 소설 자체로도 좋기에 추천함. 와, 너무 멋있게 써줬는데요. 돈키호테는 사실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판형으로 좀 얇은 책으로도 있을 테니까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내용에 따르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돈키호테를 저도 이번에 한번 시도해봐야 될까요? 굉장히 또 끌리고 있습니다. 지용이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추천해줬습니다. 이 책은 저의 청소년기의 인생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저는 읽을 때마다 울었거든요. 지용이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의 다른 내용이라서 좀 재미있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읽으면 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이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할아버지와의 이 관계, 또 이렇게 라임 오렌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주인공 아이를 항상 이렇게 약간 공감을 많이 하면서 마치 저인 것처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울고 싶을 때마다 읽었던 저의 어린 시절 인생책입니다. 지윤이는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을 추천해줬습니다. 이것도 저의 인생 캐릭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빨간머리 앤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요. 빨간머리의 고아 소녀인 앤셜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정말 제 마음 같은데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표지도 너무너무 예뻐요. 좀 두껍기는 한데 이 빨간 머리에는 아무리 두꺼워도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잘 읽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두께 생각하지 않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은 청소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린 시절 이상적인 캐릭터였어요. 지유는 2권의 책을 추천해 줬는데요. 저 2권 다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하나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 제목도 좀 딱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고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유미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재준이의 일기를 읽게 된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섬뜩한 글로 시작한 재준이의 일기를 읽어내려가며 함께한 추억을 더듬는다. 짝사랑, 성적, 학원, 선생님, 평범한 중학생의 일상이 펼쳐진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여러 가지 평을 보니까 슬픈데 기억에 남는 책이다. 좀 슬픈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유도 한 번 읽고 나면은 며칠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88번 버스의 기적. 요거는 표지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산뜻하고 예쁜데요. 지금 저희 반 친구들이 추천하는 책이 좀 슬픈 책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은 슬픈 책이 아닌 것 같아요. 60년 전 버스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첫사랑을 찾아 각양각색 이웃들이 유쾌한 모험에 나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런던으로 건너온 리비는 88번 버스에서 만난 노신사에게 오래된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존 이달의 도서 및 에디터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이거 좀 우울할 때, 너무 더워가지고 좀 찌뿌둥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지도 너무 산뜻하고 예뻐요. 또 이 책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유리가 추천해준 책은 원서인데요. 더 스토리 오브 더 월드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계사 책입니다. 근데 이제 원서예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원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좀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하고 공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요것도 영어에 관심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왜 이제 알았을까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읽어봐야 되겠어요. 나윤이는 이꼬님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를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적이 있는 책이고요. 이꼬님 작가님은 페이지 터너잖아요. 죽이고 싶은 아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페이지 터너인 그런 작품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저는 조금 어두워가지고 가슴 아프면서 읽었어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윤이가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다. 실제로 읽으면서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소희가 추천해준 책은 고요한 우연입니다. 김수빈 작가님 책이고요. 저도 이 책 읽어봤는데 이제 고요라는 친구와 우연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책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소희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들의 감정과 고민에 공감할 수 있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서 좋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청소년 소설들을 보면 학생들 고민에 공감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마음을 좀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공감을 잘 못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이런 게 참 저는 청소년 문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 추천드려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유리가 추천해준 책은 앨리스 죽이기입니다. 이 제목이 심상치 않는데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앨리스 내용이 아니어서 신기했고 내가 알고 있던 앨리스 내용이 약간 잔인하게 바뀐 거에서 더욱더 신박해져서 고어물이랑 동심 파괴적인 내용을 좋아한다면 추천한다. 이거 좀 음유리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표지가 조금 무섭고요. 이게 이제 일본 작가가 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가진 환상성의 그로테스크한 묘사와 치밀한 논리가 더해진 본격 미스테리 화제작.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인 것 같고요. 일본 호러소설 대상 단편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여름에 밤에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리뷰를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누명을 쓰게 된 앨리스 이야기인가 봐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하윤이가 추천한 책입니다. 책가방을 메고 오늘도 괜찮은 척.
저 이거 제목을 보고 마음이 막 찡해졌어요. 책가방을 메고 괜찮은 척.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따뜻하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윤이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한 부분씩 공감이 되어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윤이의 소개를 보고 저도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은 일러스트 에세이인가 봐요.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기다리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 치유 일러스트 에세이.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걸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쉽게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저도 이 책을 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동백꽃을 추천해 줬습니다. 1930년대 농촌 이야기가 재밌다. 진짜 재밌는 거 맞아? 진짜? 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동백꽃 같은 소설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옛날 이야기로 느껴지니까 또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한국 단편 소설을 저는 이렇게 막 재밌게 읽고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준영이 좀 신기하네요. 아몬드 추천해준 친구 있는데 이름을 안 써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뒤로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감동적인 것 같다. 처음에는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았는데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아몬드 추천 많이 하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니까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반 친구들이 추천한 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도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읽고 싶어지는 책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저희 친구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저에게 이런 추천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추천 목록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방학 때 재미있는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